동물농장 조지 오웰. 진아, 네가 만약에 나중에 취업을 했는데 맨날 일만 시키고 밥도 제대로 안 준다면 어떨까?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겠지? 오늘 소개할 작품은 세계적인 명작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야. 불합리한 농장 때문에 화가 난 동물들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고 들고 일어난 사건이지.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옛날 영국의 한 농장에 존스라는 술주정뱅이 주인이 살고 있었어. 동물들을 학대하고 밥도 제때 주지 않던 인간이었지. 참다 못한 동물들은 그 중에 가장 똑똑했던 돼지를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키기로 했어. 인간을 쫓아내고 모든 동물이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거야. 결국 동물들은 진짜로 인간 주인을 쫓아내버렸어. 그리고 농장 이름을 동물농장으로 바꿨지. 모두가 지켜야 할 7계명을 벽에 커다랗게 적었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였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초반에는 모든 게 완벽했어. 같이 일하고 밭에서 수확한 곡식도 똑같이 나누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 동물들 중에 가장 머리가 좋은 돼지 나폴레옹과 스노볼이 농장의 리더가 되었거든? 그런데 나폴레옹이 욕심이 생긴 거야. 어느 날 농장에서 짜낸 소중한 우유와 맛있는 사과가 싹 사라진 일이 발생되었어. 알고 봤더니 돼지들이 전부 차지한 거였지. 다른 동물들은 억울하고 분해서 불만을 표시했어. 그랬더니 나폴레옹의 오른팔인 말쟁이 돼지 스킬러가 나섰어. 친구들, 우리가 우유와 사과를 먹는 게 이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하셔. 천만에 돼지들은 머리를 잘 써야 쫓겨난 인간 주인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우유와 사과를 먹은 거라고. 다 너희들 위해서야. 친구들, 정말 존스가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여. 아니야. 존스가 오는 건 절대 싫다고. 싫어. 인간 주인인 존스가 다시 오면 안 된다는 공포심을 이용해서 돼지들은 특권을 당연한 것처럼 챙겼어.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 더 큰 문제는 바로 권력 다툼이었지. 농장의 발전을 위해서 풍차를 짓자고 주장하던 라이벌 스노볼을 나폴레옹이 몰래 키운 사나운 개 9마리를 풀어서 농장 밖으로 쫓아버린 거야. 독재자가 된 나폴레옹은 농장의 모든 문제를 쫓겨난 스노볼 탓으로 돌렸어. 바람이 불어서 열심히 썼던 풍차가 무너지면 이건 스노볼의 테러셔. 식량이 부족해져도 스노볼이 밤에 몰래 와서 망친 것이여. 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렸지. 심지어 돼지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벽에 적힌 7계명을 슬금없이 바꿔치기를 해버렸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이거를 이불을 덮고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이렇게 바꾸거나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너무 과하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바꾼 거였지. 글자를 잘 몰랐던 일반 동물들은 저게 원래 저런 내용이었나? 하면서도 돼지들의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 동물농장에는 누구보다 성실한 말이 있었어. 이름은 복서. 복서는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어.
나폴레옹은 항상 오라. 이런 말들을 외치면서 뼈가 부서져라 일만 했어.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결국 몸이 상해서 쓰러지고 말았지. 돼지들은 복서를 병원에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레에 실어 내보냈어. 그 수레 옆면에 적힌 글자를 읽을 수 있었던 동물은 똑똑한 당나귀 벤저민 뿐이었어. 벤저민은 그 글자를 읽는 순간 비명을 지르고 말았지. 저건 병원차가 아니야. 저건 폐마 도살자. 말을 도살하는 곳으로 가는 차라고. 우들우들. 안 돼. 하지만 때는 늦었어. 평생 농장을 위해 피땀 흘려 일했던 충직한 일꾼 복서는 늙고 병들자 돼지들에 의해서 단돈 술 몇 병 값에 도살장으로 팔려나가고 마른 거야. 오랜 세월이 흘렀어. 농장의 많은 동물들이 죽고 옛날에 있었던 혁명의 기억도 아득해졌지. 어느 날 동물들은 돼지들이 사는 집안을 창문 너머로 몰래 들여다보게 돼.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지. 인간을 쫓아내자고 외치던 돼지들이 이제는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채찍을 들고 있었어. 그리고 옆 동네에 인간 지주들을 초대해 술판을 벌이고 있었지. 벽에 적혀있던 7계명은 싹 지워지고 딱 한 문장만 남아있었어.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동물농장의 마지막은 창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불쌍한 동물들에게서 끝나. 돼지의 얼굴과 인간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는, 이미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무너지는 마음을 느끼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지. 진아, 이 이야기가 그냥 돼지랑 말 나오는 단순한 동화처럼 들리니? 사실 이 소설은 옛날의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나라에서 스탈린이라는 독재자가 사람들을 속이고 권력을 빼앗았던 실제 역사를 비판하려고 쓴 책이야. 예를 들어 볼까? 학교에서 반장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규칙을 만드는 거야. 지금 정말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그런 규칙을 만들어도 선생님이니까 아니 반장이니까 맞겠지. 나한테 피해만 안 오면 되지 뭐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될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와 권리를 모두 빼앗겨 버리게 되지 않을까? 복서 기억나? 돼지의 말을 무조건 따르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복서가 어떻게 됐지? 도살장에 끌려갔지. 늙고 병들자마자 술 한 병에 도살장으로 팔려나가 버렸잖아. 복서처럼 무작정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 이게 맞아, 이게 정답이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할 때 무조건 따르지 말고 잠깐만, 이게 진짜 맞는 거야? 하면서 자신에게 질문할 줄 알아야 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야. 진아, 엄마는 너를 믿어. 너는 현명한 아이니까 충분히 잘 해낼 거야.